서병수 의장은 이준석 대표가 해임이 된다고 말한 이유가 당원이 이제 비대위로 전환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 자동으로 그거에 기사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예,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당헌은 아시는 것처럼 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고 직무 정지가 되고 또 6개월 시한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사태를 전혀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진 당헌당규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우리 헌정사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규정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현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주는 바탕에서 해석을 해야 그게 상식이고 순리고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지, 현 상황을 뒤집는 해석은 그건 옳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헌상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최고위가 해산한다는 것은 당대표가 권리이거나 당대표가 없거나 또는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사퇴했을 때 정치적으로는 비대위 출범할 때까지 그 최고위원회가 없어지지만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할 때까지 살아있어서 절차를 밟아주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소멸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당대표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보완 말씀드리면 현 당헌 당규의 비대위는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거예요.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거라서 현 당헌 당규대로 했을 때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서병수 의장도 대표가 명예로운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사적으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정안을 그 대표 사고 시 그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비대위 대안을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최고위원회,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대위가 출범할 때도 그랬듯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사퇴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이 직무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때도 파산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회사가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법적으로는 기능을 하면서 후속 조치, 그러니까 비대위 안건을 전국위에다가 올린다든지 또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린다든지 할 때까지 그 의결은 물러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고 그럼 언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법적으로도 해산하느냐, 비대위가 출범한 그때부터 해산한다, 그걸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이 대표도 당대표도 그 해임되는 것이다, 제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도 않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당 지도부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헌법도 아니고 왜 너희 당 당원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당원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이 당원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의 내용이 더 깊어지지 않는, 당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당원이거든요. 이 당원을 유일 대안으로 채택을 해서 단일 당원 안으로, 개정안으로 이렇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내시는 당원 개정안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 궁금한데요. 이건데는 그럼 당대표 사고의 경우에 비대위가 상실했다가 당대표가 복귀하면 해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경우에는 지금 사퇴한 최고위원들은 다시 정국에 선출을 의하는 그 부분은 그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은
말 그대로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현행 당헌 당규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당헌 그대로 살려뒀고 다만 시한이 있는 거죠. 당대표와 비대위원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의 활동 시한이 사고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당대표가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래서 경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그런 그 대비 규정이 없어서 경과 규정을 뒀는데,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1월 8일까지 활동을 하고 1월 9일에 당대표가 복귀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비대위는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당 지도부에 당대표 한 사람만 있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다 사퇴했고, 비대위원은 임기가 종료되고, 당대표 한 사람만 복귀하고 비대위 지도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의결로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지도부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두 사람은 사퇴를 안 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김용태가 복귀할 때 같이 복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당헌 당규 그대로 살려두어서 그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는 이제 그 해산한다라는 그 규정 살려두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대표가 복귀했을 때 개정 당헌이 채택된다면은 그 전국위원회 의결로 최고위원을 임명해서, 왜냐면 6개월짜리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고 선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임명을 해서 구성하는데, 그게 누굴 임명할지는 전국위원회하고 이제 상의해서 하게 되겠죠. 이 대표가 지명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최고위원들은. 김용태 정미경 최고위원은 비대위 출범하면 자동으로 사퇴가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최고위가 하는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도 그 부분도 당은 새로운 개정 당헌에다가 명확하게 했는데, 정치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회는 후속 체제가 들었을 때까지 최고위원회가 해줘야 될 법적인 직무, 그걸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나머지는 기능이 없고 역할이나 권한이 없고, 그 법적 절차를 밟아주는 안에서 기능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절차를 수행해주고 나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만든 개정안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변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3명한테 사퇴를 요구했다,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또 이건 윤핵관이 최고위원들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의혹이 되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건 권 대표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신 거, 일단 전국위원회에 올리실 건지, 안건을, 그리고 서경수 의장님과 의견 교환이 사실 있으신지, 아니면 오늘 정하시는 예,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오늘 중으로 기조국에 제출하면, 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경수 의장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들어올 안건들만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좀 바뀐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전국위 의장님은 우리가 개정안을 기조국에 제출하면은 심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마 우리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 개정안 제출되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임정국위원회 안건은 최고위 통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당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 비대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개정안에는 나오셨는데요. 예. 그러면 조비연대나 이런 것들은 반대하시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이 개정안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당대표 임기와 권한이 살아있고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1월 9일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당대표를 뽑으면 우리 당은 당대표 2명이세요. 새로 뽑은 정당과 1월 9일자로 복귀하는 새로 뽑은 당대표와 1월 9일에 복귀하는 당대표 2명을 두게 되어 있고, 1월 9일 이후로는 당대표 2명인 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 앞에 이거는 희극이 코미디죠. 거의 뭐 막장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당헌당규 위반이고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당헌 당규 위반의 전당대회가 된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단정을 해서 그렇게 이 대표 직무 정지되고 후속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때부터 중진회의 때부터 그런 이유로 해서 전당대회는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비대위냐 직무대행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직무대행은 물리적으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정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전대는 불가능한 이야기, 무모한 이야기예요. 당 지도부에서 채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임 전쟁이나 해서 당원 전쟁을 논의하고 해석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보다는 지금 최고위에서 나왔던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지금 오늘 낸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오늘 그 결과를 받아들이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안이 뭐 통과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원 당규가 원래 복잡하잖아요. 이해하는데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오늘 내일 이틀 시간 동안 상임전국위원들이 내용들을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에서 올라간 비대위 이 당헌 당규 개정안은 이제 대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으로는 비대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때문에 비대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희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일종의 이게 편법이나 이 꼼수로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살아있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당 대표를 물리적으로 쫓아낼 목적이 아니라면은 당이 다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또 화합하고 다시 이 정상 체제로 돌아가서 단합해서 정상적으로 당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제안한 요 안이 그 해법이다라고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요대로 채택이 되면은 당이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될 거라는 걸 다 이해하시고 이거 채택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한 상임 정국위 위원분들 중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것만 좀 어제 밤 사이에 상임 전국위가 급박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어제 밤 사이에 이 안을 만드는데 집중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고요.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의원님들은 저희 이 생각, 취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인식도 그렇고 해법에 대한 그 생각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을 이야기했지만 계속 싸우고 혼란스럽고 파국으로 가는 당과 같이 화합하고 상생하고 우리가 지지율도 더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어떤 대안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최고위원들을 당대표가 복귀했을 때 지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개정안을 통과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장치가 없죠. 당헌 당규에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때 가서 또 논란이 생깁니다. 대표는 복귀했는데 최고위원도 없고 비대위원도 없고 그럼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하고 당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생기고 서로 밀고 당기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 규정이 채택되면은 논란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복귀를 하는 시점에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현재하고 비슷합니다. 현재도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장 임명하면은 비대위원장이 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 체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자는 거죠. 차이점은 통상적인 경우 최고위원은 임명직 최고위원 외에는 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잔여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6개월짜리 최고위원을 뽑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니까 그 6개월 동안은 당대표가 상임전국위원회하고 전국위원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이입니다. 예.
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의견에 따르면 이게 지금 6개월간 당원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한시적 거리라고 보고 한시적 권한 계획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하는 건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의총에서 사고라고 이미 결론 내고 끝난 사안이에요. 지난번 권성동 직무대행 할 때 사고라고 우리가 다 확인하고 결론 내서 다 동의하고 의총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리라고 누가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저도 그분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대표가 기조국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것도 그렇고 의총에서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합의된 것도 그렇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법의 상식입니다. 고리냐 사고냐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법학 개론에 나오는 건데 고리는 아예 없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걸 고리라고 하고 사고는 지금 현재 자리는 지위는 살아있지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임시 상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상태를 사고라고 한다. 그건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건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의총 그 내용들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을 한시적 고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교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한시적 고리라고 해놓고 지금은 없으니까 이분이 없을 동안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권리라는 걸 이제 그 사고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비대위도 다 한시적인 거죠. 권한 대행은 고리 때고 직무 대행은 사고 때인데 둘 다 한시적인 거죠. 고리 때는 전당대 활동에서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 대행이 하는 거고 직무 대행은 사고를 당한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여쭤봤던 건데 정국이나 사진정국위에서 의견이 날 경우 지금 단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지 타국으로 갑니다.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이 대표가 바로 무효 가처분 소송을 걸 것이고 당이 끝없는 법정 공방에 시달리고 거의 당 모양이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춘석 대표 그 수사 결과가 기소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나와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규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태 사실 발생하면 안 되고 또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이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거는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이 대표가 아니라 누구라도 적용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두 가지 변수는 당에서 징계를 다시 할 것이냐 더 중징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사퇴할 것이냐 이런 변수가 있는데 추가 징계도 없고 본인 사퇴도 안 하면은 이 규정대로 1월 9일날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원님 중에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이렇게 부분에 투표를 그거는 우리가 세보지는 않잖아요. 우리 안에 대해서 동의할지 이제 오늘 열심히 전화 돌려야죠. 예. 미리 저희는 어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했고 우리 상임정국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드려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오시게 하려고 합니다. 참여원 중에 50% 정도 동의하시는 상임정국위원 100명이에요. 상임정국위원은 전국위원이 1000명일 겁니다. 상임정국위원 100명이에요. 제적 과반, 출석 과반에 아마 합의로 해야죠. 격렬하게 토론하고요. 우리 안으로 단일 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혹시 이 당원당규 문제점에 대해서나 아니면 전 개정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랑 좀 개정하라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전혀 이 대표도 우리 안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대표가 우리 안이 통과될지 자기를 쫓아내는 안이 통과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대표도 우리 당이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칼자루는 이 대표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임정국위원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정국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파국으로 우리 당을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지금 5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전국 상임위에서는 비상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좀 적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 가능성은 낮지만 그 내용도 상임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요건 해석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은 이후에라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채택이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그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최고위원들도 다시 복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위를 저희 안으로 조혜진 의원과 제가 제출하는 안으로 할 거냐, 상생 비대위로 할 거냐, 그 해법을 아니면 파국 해법으로 할 거냐, 이게 내일 메인 주제가 될 거예요. 어제 서경수 의장이 그 비대위의 성격하고 기간을 최고위가 정해야 된다고 했고, 조성용 대표는 비대위가 정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이제 자격적으로 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관리형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원으로 지정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대로 하면은 사고 상태에 있는 당대표가 복귀하는 시점까지 있는 거,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대표 직무대행이 바뀌는 거거든요. 직무대행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러면은 대행 기간이 끝나면 이제 원래 대표가 들어오는 거죠. 그 직무대행은 물러가고. 이런 상식을 이제 저버리지 말자. 상식대로 하자는 게 지금 우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을 최고위나 그 해당 비대위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직무대행 비대위니까. 직무대행 끝날 때까지로. 그걸 당헌으로 규정을 한 거죠. 지금. 그걸 명확히 한 거예요. 당헌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히 한 거예요. 우리 당헌 개정안에. 그러면 어제 서경수 의장님이 새 당대표 임기 관련해서 2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전당대회를 하는 전제로 하는 거고 전당대회 자체가 이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죠. 그죠. 그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새 대표 뽑을 때 이야기죠. 네, 마치겠습니다.